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방법은 단순해 보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작은 게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만 고르세요. 코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차피 맞출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네, 이번 정답은 내린다였습니다. 내린다를 고르신 분들은 돈을 버신 거고 오른다를 고르신 분들은 손해를 보신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속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분들이라면 이미 1차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보다는 다시 도전을 할지 말지만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코인 시장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시 할래?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단순한 50%의 확률을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코인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작부터 같이 가보시죠. 먼저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시장의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끊임없이 기회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파고들 만한 틈이 존재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시장 속 빈틈은 과연 뭘까? 숨겨진 비밀 매매법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빠른 정보일까요? 일부는 맞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왜 마음가짐이 빈틈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큰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욕심으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약점이 되어 시장의 빈틈으로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가짐을 거꾸로 가져간다면 코인 시장을 훨씬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이 나오고 100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내 돈이 걸려 있는데 평온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인드를 바꿀 수 없다면 다른 걸 바꾸셔야 해요. 많은 초보자들이 코인을 시작할 때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부터 몇백, 몇천만 원을 넣고 거기에 10배, 20배 레버리지까지 걸어버리는 거죠. 처음에야 운 좋게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내 마음대로만 움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1, 2%만 반대로 움직여도 계좌는 순식간에 청산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멘탈은 무너지고 원칙은 사라지며 결국 계좌는 남아나질 않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애초에 내 깜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매력적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마법 같은 도구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내 계좌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코인 시장은 주식이나 외환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코인판에서 하루에 5에서 10%씩 움직이는 게 흔하고 알트코인은 20, 30%씩 출렁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10배, 20배 레버리지를 건다는 건 뭘까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시속 200km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계좌는 단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저도 초반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확실하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20배 레버리지를 걸었던 적이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5%만 반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그대로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지표를 들고 있어도 레버리지 한번 잘못 쓰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함부로 쓰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위험을 지고 욕심은 반드시 절제한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계좌가 오래 살아남을 확률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감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이 시작되면 뒤늦게 뛰어듭니다. 이대로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이게 바로 포모, 놓칠까봐 생기는 두려움이죠. 그럼 반대로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못 이겨 헐값에 던지고 결국 후회합니다. 결국 매매를 결정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심리에 휘둘리면 계좌는 절대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운 좋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두고 그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진입할 자리가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익절은 어디서 할 건지 이걸 차트 켜기 전에 미리 정해놔야 해요. 시장에 들어가면 감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은 결국 미리 정해둔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즉흥적인 판단을 없애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절 기준을 반드시 세우는 거죠. 많은 초보자들이 손절을 잘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희망 때문에 물린 자리를 끝까지 버티죠.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더 큰 손실입니다. 코인을 오래 해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수익은 조금씩 쌓이지만 손실은 한 번에 크게 터져서 내 계좌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승률 70%짜리 전략이라도 5번 연속 칠 수 있어요. 그 5번 동안 계좌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폭발하느냐, 이게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3% 하락 구간에서 손절해야 했던 자리를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오겠지 하고 버텼습니다. 근데 결국 15%까지 내려갔고 결국 한 번의 실수로 이전에 벌어둔 수익을 전부 토해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손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입하기 전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하고 그 라인은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바뀌든 뉴스가 터지든 시장이 요동치든 상관없어요. 처음 정한 손절과 익절 구간을 끝까지 지키는 훈련을 해야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특히 저는 손익비 2대1 구조를 강조합니다. 손실을 1로 잡으면 이익은 최소 2로만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승률이 40%가 넘어가며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정도면 많이 먹었지 하고 너무 일찍 나오는 조기 익절, 다른 하나는 조금만 더 버티자 하다가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손익비 2대1을 고정해두면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숫자가 내 행동을 잡아주니까 자연스럽게 더 오래 버티고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와 과도한 위험은 절대 피하라. 둘째, 포모와 같은 공포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셋째, 손절 기준을 반드시 세우고 지켜라. 결국 시장에서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돈 버는 법보다 돈 안 잃는 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돈을 잃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정리한 매매 전략법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일주일만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이래서 원칙이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직접 해보셨는데도 끝까지 지키기 어렵다,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전하고 원칙을 몸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분명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트레이딩은 단기적으로 이겨먹는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